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 하나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아니,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4년 주기입니다. 그런데요, 워싱턴에서 논의 중인 법안 하나가 이 오랜 공식을 완전히 깨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요, 이 법안이 도대체 뭔지, 지금 워싱턴에서는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통과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 통과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반대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전망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명확한 규칙 없이 그냥 문제가 터지면 그때그때 단속하는 집행에 의한 규제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혁신적인 기업들은 다 해외로 떠나버렸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법적 틀을 만들려는 클래리티 법안이 등장한 겁니다. 그럼 클래리티 법안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교통정리를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자산을 두고 증권을 다루는 SEC랑 상품을 다루는 CFTC가 서로 자기네 관할이라고 싸웠거든요. 이 법안은 이건 증권이니까 SEC가, 저건 상품이니까 CFTC가 맡아라 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딱 정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입법 전쟁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명확성을 만들려고 내놓은 법안이 오히려 워싱턴을 내전 수준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통 금융계와 암호화폐 산업계가 정말 치열하게 맞붙고 있거든요. 흐름을 한번 보세요. 2025년 7월에 하원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그런데 9월에 상원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해를 넘겨 2026년 1월에는 핵심 논의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2월에는 백악관까지 나서서 양측을 불러 모아 긴급 회담을 열었겠어요. 도대체 상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수익률 전쟁 때문입니다. 원래 하원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혁신을 장려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상원에서 이걸 수정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걸 막는 조항을 넣어버린 겁니다. 디파이 개별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감시 의무를 지우고요. 이렇게 되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업계 거물들이 이럴 바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면서 지지를 확 걷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세 번째, 과연 이 법안 통과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그 확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측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20년 2월 기준으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확률을 54%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통과되지 않을 확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는 딱 그 정도 수준이네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4월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 확률은 60에서 75% 정도로 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수익률 전쟁 때문에 좀 지연되긴 하지만 중간 선거 전에는 어떻게든 타협안이 통과되는 경우고요. 확률은 50에서 55% 정도. 마지막으로 최악은 은행 로비에 막혀서 법안 자체가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비관적 시나리오인데 이럴 확률도 20에서 30%나 됩니다. 네 번째, 가격 상승 메커니즘입니다. 좋습니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죠. 이건 마치 도미노 같아요. 첫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이라는 법적 지위를 딱 얻게 됩니다. 둘째, 이거 투자해도 되나 하던 규제 리스크가 사라지죠. 대형 기관들의 법무팀,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OK 사인을 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 바로 연기금이나 보험사, 대기업 같은 거대 자본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기관의 청신호 효과. 이건 단순히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촉매제들이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 규칙이 명확해지니까 포춘 500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고요.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직접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뢰도와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ETF도 지금처럼 한두 개가 아니라 완전히 제도화된 생태계로 커질 거고요. 또 규제받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거래 자체가 훨씬 더 활발해지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가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기적으로 1주에서 4주 안에 10만 5천 달러에서 13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중기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안에는 15만 달러, 많게는 22만 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안 통과가 실패하면요, 4만 5천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선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자,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와 반대 논리입니다. 이 법안을 막으려는 강력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전직 SEC 수석회계사였던 린 터너 같은 인물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 초안은 결함이 너무 많아서 제2의 FTX 사태를 터지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죠. 투자자 보호가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전통 은행 업계는 거의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의 경고를 보세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처럼 높은 이자를 계속 주게 되면 최대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조 원에 가까운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상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발목이 잡힐 수도 있고요. 연준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딜레마는 암호화폐 업계조차도 어설프게 통과되느니 차라리 나쁜 법안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히 암호화폐 규칙 몇 개를 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디지털 금융 시대에 미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하는 국가적인 전략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주류 포트폴리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될 거고요. 미국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리더십을 확고히 다지게 되겠죠. 결국 새로운 규칙의 시대는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규칙이 과연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적인 규칙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규칙이 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을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 금융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